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 중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를 골라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 스튜디오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부동산 시장은 좀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새로운 소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 주간의 새로운 이슈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이번 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이제 기자회견한 부분이죠. 그래서 좀 추격 매수하지 말고 좀 기다려달라는 시그널을 줬는데 그만큼 부동산 시장 분위기, 반응이 지금 이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뾰족한 카드가 지금 없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을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좀 역효과가 좀 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 공공개발 추진 소식도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중랑구 망우 1구역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건축 1호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40년 노후단지였던 해당 부지에는 최고 28층 높이로 48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영상을 보고 나서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랑구 망우 1구역이 공공재건축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작년 8월 4일 날 이제 부동산 대책 발표하면서 저희 공공재건축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올해 4월 8일인가에 이제 국토부에서 선도사업 후보지로 5군 예산 지정이 됐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망우가 이제 그 진도가 빠른 거고요. 조합원들 그 동의서 과반 이상 이제 동의서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망우가 제일 먼저 이제 1번 타자로. 이에 따라 망우 1구역은 공공재건축이 결정되면서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먼저 용적률. 현재 2종 7층 이하 일반 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됩니다. 최고 28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것. 이외에도 통합심의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많이 이제 반기는 것 같거든요. 그 층수도 상향 조정돼서 분담도 완화가 되고 시간도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공공이 가면 더 단축될 것 같고 그래서 반기는 추세인 것 같아요. 한편 LH는 망우 1구역 이외 광진구 중곡 아파트도 연내 사업 대상지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대문구 신설 1구역은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 네, 지금 영상도 봤지만 중랑구 망우 1구역이 공공정비사업 1호 사업지가 됐습니다. 네네. 먼저 이 구역 특징은 뭐고 또 어떻게 해서 1호가 될 수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좀 짚어주실까요? 지난 4월이죠. 공공재건축 이제 후보지가 4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망우 1구역이 있었고요. 뭐 중곡도 있었고 이제 몇 군데가 있었는데 망우 같은 경우는 지지부진하던 지역이에요. 2012년도에도 이제 사업 추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던 곳이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죠.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얘기고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돈이 안 되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용적률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이대로 민간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성이 안 나와서 주민들이 돈이 안 되니까 사업이 멈춰 있었는데 이제 공공이 개입을 해서 용적률 그러니까 2종 7층,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3종으로 올려주겠다. 그렇게 되면 건폐율도 올라가고요. 용적률도 올라가고요. 높이도 올라가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혜택을 많이 보게 되죠. 또 사업 기간도 이제 13년 정도 걸리는 것을 5년 정도 단축을 시켜주겠다는 건데 이것만 주면 이제 굉장한 혜택이 될 텐데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발표되고요. 생각보다 사업 속도가 조금 약간 지지부진해요. 속도를 빨리 못 내고 있고 지금 망우 1구역이 이제 첫 스타트를 끊어서 480세대가 이제 될 것처럼 나오는데 이제 처음 스타트고요. 지금부터 빨라야 제가 볼 때는 5년 내도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이유는 주기만 하면은 좋은데 또 기부 체납으로 공공 임대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성을 좀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바틀렉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받는 거는 좋아. 용적률이 올라가고 사업성이 좋아지고 기간이 단축되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얼마나 더 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꽤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공공재건축만이 가진 강점은 어떤 게 있고 또 지금 망우 1구역이 1호 사업지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좀 더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는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안 되던 곳이잖아요. 만약에 공공재건축을 안 하고요.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구역에 이렇게 공공이 개입을 해서 공공재건축이든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들은 공공재개발을 하는 거는 저는 적극적인 찬성이에요. 매우 좋은데 제가 걱정되는 점은 이런 정도, 이 정도 물량 가지고 현재의 서울
수도권 주택 시장 문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는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4월에 발표한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한 15,000호 정도 예상이 돼요. 잘 개발됐을 때 4곳을 모두 개발하면 15,000호인데 저는 이마저도 이게 될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망우 1구역 같은 경우는 480세대밖에 안 되고요. 공공재개발, 1월 달에 발표된 공공재개발도 1차, 2차 계속 후보지가 나왔는데 다 하더라도 1차 같은 경우는 5,000호 정도, 8곳 다 합쳐도 5,000호고요. 2차는 16곳에 2만 호, 3차 경기도 물량 같은 경우는 4곳이 7,000호 정도 되는데 이게 완벽하게 잘 진행이 됐을 때 이렇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한개 추진됐잖아요.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 혜택을 주긴 주는데 혹시 더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개발 이익을 공공이 다 가지고 가게 되고 임대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는 거 아닐까. 똑같은 조건이라면은요.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임대 아파트에 대한 약간의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임대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이게 용적률을 올리게 되면 긍정의 효과는 뭐냐면 이제 사업성이 좋아지게 된다. 많이 지으니까 일반 분양을 많이 하게 되고 우리가 이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과도하게 되면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게 주거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용적률 규제를 하냐면 삶의 질, 주거의 질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하는 이유는 좀 쾌적하게 살아라. 주거지역은 너무 고밀화 개발하게 되면 주민들이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걸 3종으로 올리게 되고요. 또 심한 경우에 뭐 준주거로 올리겠다고 하면 굉장히 고밀화 개발되면서 주거의 질은 떨어지게 되고 그 고밀한 부분에 대해서 공공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임대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주거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이미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망우 1구역 같은 경우는 다행히 동의율이 뭐 75% 정도 돼서 이제 빨리 진행이 되고 있지만 네. 나머지 구역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빨리 진행이 되려면 공공, LH가 이런 사업성 부분, 공공 임대 아파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그런 공청회 이렇게 공감의 과정을 좀 많이 마련을 해서 주민들을 좀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공공정비 사업의 첫 시작과 앞으로의 전망을 좀 해봤고요. 계속해서 좀 다른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애초에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년 동안 1억 원이 훨씬 넘게 올랐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세입자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해 7월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6억 3,483만 원. 작년 7월보다 1억 3,562만 원 상승해 27.2% 올랐습니다. 직전 1년간 오른 가격이 3,568만 원이라는 걸 감안하면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3.8배 더 상승한 겁니다. 서울의 전세가 상승은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3구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가 많은 서울 동북부 지역이 이끌었습니다. 지난 1년간 상승폭이 가장 큰 자치구는 도봉구로 35.4%, 이어서 동대문구와 노원구, 송파구, 강북구 등이 뒤를 이었고 금천과 서초, 용산, 성북 등도 전세가 상승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전세 상승폭은 고가 아파트보다 중저가 아파트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데 가격 하위 20에서 40% 아파트 전세가는 1년 동안 30.6% 상승해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전세 매물 역시 임대차법 도입 당시인 지난해 7월 말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네, 1년 동안 전세값도 참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네. 전세값이 오른 게 집값이 올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좀 임대차 보호법이 좀 시행돼서 그 영향도 있는 걸까요? 이게 굉장히 좀 복합적이죠. 이게 통계를 보면 뭐 1억 3천만 원 올랐다라고 하는데 우리 현실에서는 1억 3천보다 더 올랐잖아요. 예. 그냥 평균은 평균이고요. 통계는 통계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반평균이 80이라고 해서 80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1억 3천보다 훨씬 더 체감 가격은 더 올랐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게 왜 복합적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과거 사례를 보면 전세 가격이 떨어진 적이 있었나요? 못 봤던 것 같아요. 전세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세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일시적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올 때. 서울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인가요? 헬리오시티 한 9,500세대 정도 한꺼번에 나왔을 때 6개월 정도 그 지역에 전세 가격이 떨어졌고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 대규모로 한 3만 세대 이렇게 입주 물량이 나올 때는 1년에서 2년 정도 전세 가격이 떨어져요.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1년, 2년 지나고 나면 예전 가격을
회복을 하고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네. 전세 가격은 원래 이렇게 올라가는데 매매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러면 전세 가격은 전세 가율이라고 하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인데 예. 당연하잖아요. 매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전세 가격은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이게 주택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과거로 돌아가면 2010년도에서 12년 정도 매매 가격은 좀 떨어졌는데 전세 가격은요. 주택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오히려 더 올라요. 왜냐하면 집을 사야 될 매수자들이 예. 집을 안 사고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오히려 전세로 돌아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격은 원래 올라간다. 원래 올라가는데 정부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 주는데 원래 이렇게 많이 흘러가 주는데 작년이죠. 임대차 3법, 임대차 네. 2법이고 이제 올해 임대차 3법이 됐는데 이게 되다 보니까 강제로 눌렀잖아요. 2+2 하면서 5% 상한 제한을 누르다 보니까 다행히 한 번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한 번의 임차인은 그나마 안도의 한숨, 일시적인 안도의 한숨을 쉬겠지만 이게 일시고요. 근본 문제 해결이냐. 진짜 위기는 저는 내년 8월 달부터 온다고 보거든요. 왜? 내년 8월 되면 이제 2년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계약갱신 청구권 다 사용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청난 현실을 마주해야 되는데 현실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차이가 굉장히 커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돼서 소급 적용이 된 아파트와 안 된 아파트가 네. 2배 이상 차이 나는 아파트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한번 사용하신 분들은 이제 그 심리적인 압박감, 지금 저한테 만나는 분들은 굉장한 막 스트레스를 호소하거든요. 야, 미치겠다, 진짜. 나 계약갱신 청구권 했는데 이제 사용했잖아요. 이제 남은 카드가 없는데 나 어떡하냐. 지금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나? 다른 아파트를 구하려고 하니까 구할 수도 없고. 사실 더 문제는 전세 매물 자체가 없어요. 지금 매물이라도 늘어나면 뭐 가격이 안정이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입주 물량이 절반으로 줄었고요. 내년에는 더 줄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모든 게 꽉 막혀 있는 상태. 지금 홍남기 부총리께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매매도 문제지만 지금 전세도 더 문제거든요.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 매매 가격을 떠받쳐 주게 되면서 최근에 급등한 매매 가격, 시세를 이게 고착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일시적인 상승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시세가 돼버리기 때문에 전세 가격 상승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많이 낳음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거. 지금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흔들리고 있는 임대차 시장이 안정을 찾게 되려면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와, 이게 해법이 있으면 정부에서 벌써 답을 찾았겠죠. 해법이라고 한다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공급 물량이 늘어나주는 수밖에는 없는데 지금 늘릴 수가 없잖아요. 공급 물량을 늘리려면 입주 물량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3기 신도시도 그렇고요. 아무리 빨라도 5년 후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입주 물량을 늘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상대적인 매물.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거나 지금 정부에서 최근에 재건축 2년 거주 요건을 이제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것도 결국 이런 부작용이거든요. 거주 안 해도 되는 집주인들을 2년 거주하라고 하니까 네. 세입자를 쫓아내게 되고 내가 필요도 없는 집에 거주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부랴부랴 없던 거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많아요. 양도세도 지금 2년 거주가 있고요. 이런 2년 거주 요건이 취지 자체는 투기하지 마라. 실수요자들만 주택을 구입해서 하라라는 의미, 좋은 의미지만 시장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왜곡된 부분, 잘못된 부분을 빨리 캐치를 해서 조금씩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다주택자들도 양도세, 중과세 뭐 이런 부분에 꽉 막혀 있고 지금 임대사업자 제도도 혜택을 많이 축소하고 있잖아요. 지금 폐지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요. 오히려 임대인들한테 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혜택을 더 주게 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요. 혜택도 보지만 임차인들도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는 게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임대사업자 제도를 등록하기 위해서 등록 매물 같은 경우에 그 임대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5%씩 올릴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어차피 돌려줘야 될 돈이잖아요. 보증금이기 때문에 안 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무 보유기간 8년, 10년 동안 그냥 나는 1년에 5%도 귀찮다. 안 올리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 올리면 10년 동안 안 올리면 그 혜택을 누가 볼까요? 결국 세입자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압박만 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약간의 당근을 주면서 물론 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찍을 해야겠지만 당근을 주면서 이렇게 좀 유도 대책을 좀 내놓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채찍은 당근과 함께 사용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전세 세입자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내 집 마련도 힘든데 지금 살고 있는 전세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신중한 해법을 찾아야겠죠. 지금까지 공공정비사업과 임대차법 시행 1년에 대해 김인만 소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